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쓰리는 시황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미쓰리가 9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기똥차게 마친 다음에 연말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런 상태로 갈 것이다.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맥시멈 2600, 미니멈 한 2400 정도. 그 어딘가에서 계속 개인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주식시장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600포인트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지만 10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 10월 16일 코스피 시장은 2600포인트 이탈 위험을 받았습니다만 역시 개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기관, 특히 외인은 신나게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 더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김 빠지는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 빠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설사 지수가 안 좋더라도 안 좋은 지수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태지만 왜 안 좋은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버티고 기다리고 물타기하고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에 매몰되다 보니까 항상 3,000포인트 가까이 가야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매하게 되고 그 높은 가격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지금 뭐 2,400, 2,500, 뭐 2,600포인트에서는 주식을 왜 해? 주식 쳐다도 보지 마.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10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릴 텐데요. 10월 1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어닝 시즌 기대감 때문에. 근데 제가 일요일 방송부터 내내 주례장창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웬간에서는 금융주의 실적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전문가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의외로 금융주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또다시 3분기 어닝 시즌 기대할 만하네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2600포인트를 지키고 있으나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성적표를 봤을 때 금융주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10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5, S&P 500이 0.76, 나스닥이 1.01% 하락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 기업 ASM의 실적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올해 1월 2일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애플에 대한 증권회사의 비중 축소였습니다. 일명 매도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 주식시장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애플 안 돼? 애플 아웃. 엔비디아, AI 너 일로 와. 그래서 지수를 기대감으로 띄웠는데 그렇게 기대감으로 띄울 수 있었던 한계는 7월달까지고 하반기는 더 이상 기대감으로 띄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드렸죠. 자, 3분기 어닝 시즌 전문가들이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올해 1월 달 애플의 비중 축소를 생각하시면
약간 현실감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경제 지표도 후져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일정을 쭉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왜? 각각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의 성향, 속도감이 달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어떤 경제 지표는 좋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경제 지표, 예를 들면 10월 1일 날 발표한 ISM,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는 여전히 몇 달 동안 기준선 아래에서 벅벅거리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어떤 경제 지표 보면은 경제가 좋은 것 같고 어떤 경제 지표 보면은 경기 침체인 것 같고 게다가 경기 연착륙이라고 하면서 9월 달에 50bp B컷 금리 인하를 했고 지금 상당히 경제 지표가 혼란스럽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보면은요. 10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 흐름을 전해드렸죠. 여러분 8월 달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4.7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은요. 플러스 11.50이었습니다. 혼란스럽죠. 갑자기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과연 10월 달에 어떻게 나올까? 분명히 혼란스럽게 나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10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1.9로 무려 23.4포인트나 급락했고요. 거기에다가 9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3개월간 최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는 평균 확률이 전월 대비 0.6%나 상승해서 지금 14.2%가 됐는데 이 수치는 4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다. 자, 2020년 4월이면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가 시작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막 셧다운 시킬 때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미국은 다시 제로금리 돈을 엄청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켜 갔습니다만 사람들이 느끼는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공포감을 지금 미국인들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미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둔 미국은 겉으로는 뭐 연착륙이 어쩌고 골디락스 타령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9월 달에 50bp를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지금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경기 침체란 얘기가 나올까 봐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하나 딱 담아두세요. 진짜 미국이 연착륙이면 진짜 미국이 골디락스면 왜 금리 인하를 해? 금리 동결도 있다니까요. 왜 금리 동결을 못하니? 왜 자꾸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니? 그만큼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 특히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미국 기업들이 느끼는 어떤 이자 부담과 경기 둔화, 침체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라고 해요. 자,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자,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 미쓰리가 3분기 관전 포인트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냐고 얘기하면서 금융주 실적 발표했고 예상보다 괜찮게 발표하고 다른 기업들 실적도 기대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날도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즉 금융주는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이 어머 3분기 어닝 시즌 기대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주접을 떨고 있는데 ASML,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 기업이죠. 이 회사의 중요한 건 내년입니다. 내년 순매출 전망치를 300억 유로에서 350억 유로로 잡았는데 앞서서 발표한 내년의 실적, 매출 가이던스 범위의 하위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엉망진창 충격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28% 하락했고 관련된 종목들 엔비디아, 브로드컴 모두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왜 ASML 기업의 구체적인 실적을 얘기하지 않고 내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3분기 어닝 시즌 이번에 별로 기대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예쁘게 포장을 해야 돼. 그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은 안 좋아. 3분기 어닝 시즌은 그냥 별론데 미국이 이번에 9월 달에 B컷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엔비디아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 뭔가 이러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ASML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매출이 기존에 발표했던, 앞에 발표했던 매출 가이던스 범위 중에서도 하단에서 반밖에 미치지 않는 엄청 충격적인 거죠. 저는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을 볼 때 제가 이번엔 별로 그냥 어닝 시즌에 대한 관전 포인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분명히 3분기 어닝 시즌 안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내년에 좋아. 이지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ASML 같은 걸 보면 내년에도 못하겠는데 내년 좋다고도 얘기를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자, 여하튼 어제까지 어닝 시즌 타령하고 어닝 시즌 기대할 만하다라고 했던 그 근거가 금융주인데 미쓰리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웬간해서 금융주는 나쁠 수가 없어요. 하다 작년 3월 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대형주들은 실적 좋았습니다. 왜? 실리콘밸리 뱅크를 비롯해서 파산되는 중소기업 은행들의 고객들이 대형주로 넘어가면서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활이 팍팍하고 경제도 안 좋지만 여러분들이 간식을 줄이고 영화를 안 보고 식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은행 이자는 갚죠. 은행에서 원금 상환하라고 하면 하죠. 왜? 연체되기 싫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는 웬간하면 실적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적인 걸 간과하고 금융주 실적이 괜찮으니까 3분기 어닝 시즌 기대할 만해라는 개소리들을 막 하니까 갑자기 ASML 내년 매출 가이던스를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도요. 또다시 아니야. 뭐 다른 종목도 괜찮아. 막 이지를 할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은 주식을 빼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하락시키면 안 됩니다.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연내 한두 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 자, 남은 FOMC는 11월 달, 12월 달인데 한두 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는 얘기는 11월에 25bp, 12월에 25bp 정도 생각하겠죠. 그래서 현재 1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5.9 그리고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94.1%까지 반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이라는 생각으로 주식의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9월 달 50bp 금리 인하 주장했을 때 월가에서는 50bp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거다라고 걸 인정하는 거다라고 반대했는데 제가 그랬죠.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나쁜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했냐면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시켜온 주식시장이었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가 단순히 2024년 한 번 혹은 두 번이 아니라 상상 임시처럼 6번, 7번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웬간한 금리 인하로는
성이 안 찬다니까요. 그래서 9월달 50bp 금리 인하했을 때 50bp 인하할 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야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했네 라고 증시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맛을 봤습니다. 11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이 좋아할까요? 그닥 안 좋아하겠죠. 그렇다고 50bp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겁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50bp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선 경기 침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9월달 50bp 금리 인하 예상하면서 여러분 8월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거고요. 9월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을 때 이 경기 침체란 이슈는 9월달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를 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11월달은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겠지만 50bp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11월 달에 한번 또 뭔가 충격이 한번 크게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50bp 금리 인하 쉽지가 않을 겁니다. 대신 25bp를 인하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그닥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는 대선 끝나고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 주식시장이 만약에 조정받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현재 2600포인트에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보고 있는 시황과는 이렇습니다. 자, 증시 이슈를 좀 간단하게 체크하고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자, 첫 번째, 국제 유가가 하락했어요. 국제 유가가 10월 초에 막 상승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번 크게 붙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럼 석유가 올라가겠지. 국제 유가 올라갔었고. 아니야. 핵시설을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막 전쟁 크게 나겠지. 그래서 움찔했었었는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이스라엘 총리가 우리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 시설이 아니라 군사 시설 타격할 거야라고 미국 정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니네들 지정학적 리스크 있으니까 싸우거나 말거나 주식시장은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했는데 여기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후에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을 타격한다. 즉 석유시설을 타격하지 않으니까 충격이 없다.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 기업 ASML의 내년 매출 가이던스 범위가 앞서 발표했던 하위 범위에서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가이던스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도 경기 침체 우려로 동반 하락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UBS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슈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변동성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자, 주요 변수로는 중동 전쟁, 11월 대선, 연준의 정책 경로 불확실성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다 숨겨줍니다. 그게 뭐냐? 미국 경제의 주제 파악, 즉 미국 실질적인 경제 현실, 경기 침체, 미국이 9월 달에 50bp 시기나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9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향후 3개월간 최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되는 평균 확률이 4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 그 수치는 2020년 4월 이후에 최고치라는 거. 그게 아마 이제 11월 달 되면 콩깍지가 확 벗겨질 겁니다. 제가 뉴욕 증시 정리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US 뱅크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가 뭐라고 하냐면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비싸게 사고 더 빠르게 파는 시장이 됐다. 까는 소리죠. 여러분 빠르게 비싸게 사고 더 빠르게 팝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 막 이렇게 뭐랄까 매도 물량이 나온다. 즉 변동성에 노출됐다. 그런데 그따위 표현을 빠르게 비싸게 사고 더 빠르게 파는 시장이 됐다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상당히 어려운 주식시장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면 아마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들 굉장히 아마 피곤할 거예요. 그냥 3,000포인트 이상 돼서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거 굵직한 대형주 사서 지금 엄청 손해보고 그냥 에휴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계좌 닫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사서 지금 뭔가 내가 만회하고 싶고 그러면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데 저건 올라가네? 더 갈 것 같네? 그럼 내 거 손절하고 종목 갈아타죠? 갈아타는 순간 그 종목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요. 그럼 또 손절해. 또 따라가. 그러다가 이제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너덜너덜해집니다. 앞으로 그런 주식시장이 굉장히 살벌하게 전개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제가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저 녀석이 가네. 오늘은 이 녀석이 가네.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여러분들이 막 정신줄을 놓고 막 흔들리시면 제가 옛날에 그랬죠. 1,000만 원 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런 매매 해봤더니 일주일 만에 350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휘둘릴 장이 아닙니다. 일정 매매, 재료 매매가 아니라 세력들이 때가 되면 튀게 만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웬간해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는 만큼 어떤 종목이 튈지 몰라요. 그냥 섬세하게 바라보고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시장 분위기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왜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 같은 경우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 교육감 선거 투표가 있는데 내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저는 장 마감한 다음에 갔다 올 거고 보궐선거가 오늘 선거 투표하는 날이니까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투표를 해 주시면서 저는 10월 17일 내일 목요일인데 내일 만약에 새날 나가는 날인데 돈다방 미스리 해도 되겠네라는 여유가 있으면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0월 18일 날 이틀째 준비해서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흐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